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6회 FAT 1급 A형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입니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골라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종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왜 하느냐?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2번 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등이 있지. 제형이 틀렸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은 경영자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투자자라든가 채권자, 정부기관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자,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하죠. 이 부분 틀렸네요. 자, 여기가 틀렸다.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회계 기간은 뭐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시간 여기서는 장소 나왔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회계 단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위. 해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회계 용어 중에서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전기 그러면은 앞기수죠. 앞에. 해서 앞 회계 연도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맞는 사람은 현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현종이 되겠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자본 하면요. 주식회사 자본은 크게 5종류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자본 하면은 자본금이 있다. 자본금. 그리고 자본 관계에서 나오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자본 조정.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가지 못하는 그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이 5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본금 하면은 크게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 하면은 주, 감, 자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감자 해가지고 이 주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어요. 감은 감자 차익. 그리고 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본 조정도 크게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서 주 여기도 감, 자 해가지고 자자가 2번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주식 발행이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었다면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감자 차익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을 수 있다. 감자 차손도 나올 수 있어요. 감자 차손. 그렇게 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자체도 결국은 이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항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해가지고 자, 손실이나 이익 난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가는 것입니다. 얘는 손익계산서 단기에 바로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자,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오시는 거고요. 이익 잉여금은 장사에서 이익 낸 것들 2월 이익 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문제를 다뤄볼까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벌써 틀렸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들어간 내용이다. 자, 보시다시피 요거는 자본 잉여금 에 속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정 이 부분은 틀렸다. 자기 주식은 여기 있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4번을 보시면은 이익 잉여금 장사에서 번 돈 있죠.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일부는 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틀린 설명이 자, 다 지금 보시면은
4번이 일단 맞죠. 4번이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3번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증가한다가 아니고 자, 어떤 개념이냐면 주식 배당을 하면 그랬는데 주식 배당은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하느냐 2월 이익 잉여금 장사해서 번 돈 있죠. 그거 2월 이익 잉여금 그거 빼다가 대변에 있던 거 빼다가 결국은 주식을 배당하면은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고 자본금은 늘어났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자본 총계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어요. 고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다. 이익 준비금은 결국 장사에서 번 돈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도 8월 11일 인식해야 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1000주를 5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00주를 500원에 취득을 했다. 그렇게 하고 만원. 이 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매입 수수료가 되겠는데 그걸 포함해서 5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계가 하단에 이루어지겠죠. 2021년도 6월 1일자 분계를 해볼까요? 사변에 단기매매증권 해서 1000주 곱하기 500원 해서 50만원이 단기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수수료는 945번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별도로 945번이다. 831번이 아니라 945번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급을 51만원을 뭘로 지급하다? 라는 말은 없으니까 일단 현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1년도 8월달 11일 그 중에 500주를 600원에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나가겠죠. 500주 곱하기 자, 여기서 600원씩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일단 처음에 구입했던 장부금액 해서 55, 25 해가지고 여기서는 25 하나 둘 셋 넷 해서 25만원이 나가고요. 들어온 돈은 600원씩 처분했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으로 500원 곱하기 600원 하시면은 얼마가 된다? 3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일단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끝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요 끝에 보시면은 요 처분해갖고 생긴 이익을 우리는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이익 발생했습니다. 5만원 이렇게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5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차감하고 29만 5천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9만 5천원, 29만 5천원. 그렇다면은 여기 있던 5만원도 5천원 빼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4만 5천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인식해야 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결과적으로 4만 5천원.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맞는가요?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다음은 항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얼마인가? 자, 2021년도 1월 1일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토지와 기존 건물을 2억 원에 일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네요. 보통 여기 단 해갖고 취득을 현재 감정 결과 토지는 1800, 건물은 600이다 그랬으면은 요거를 안분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처럼 여기 문제 속에 뭐가 들었다? 자, 신축을 위해서 건물 새로 신축을 하려 그러면은 기존 건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 취득 원가는 철거를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럼 결국 토지만 남기 때문에 요 2000에다가 바로 100만원 더해주신 2100만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그랬을 때는 다 토지로 넣어주셔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함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5번 다음은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가번을 잘 보시면요.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매입하기 전 요거죠. 전.
자, 매입하기 전에 미리 주는 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선급금 되겠습니다. 선수금 쓰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받은 거죠. 자, 매출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것, 그런 것들은 선수금. 자, 현금을 실제로 지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가지급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언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지요? 우리 출장 가는 직원들. 그래서 출장 갔다 돌아와서 정산하라고 하면서 출장 비용으로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때가 참 많아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항공이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T계정을 그려가지고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T계정을 딱 그려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대손, 자, 대손 해서,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명칭이 대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 대변 쪽 각각 들어가야 될 항목 중에 이 대손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초를 남기고 차변에는 기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차변 쪽에다가 발생 써주시는 거고요. 대변 쪽에다가는, 자, 여기다가는 설정, 또 다른 말로는 보충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요 금액, 자,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이 설정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매출채권 50만 원 및 대손충당금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가, 자, 10,000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그렇게 하고 그 중에 3만 원의 대손이 확정됨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0원밖에 충당금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채권 중에 3만 원 못 받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10,000원밖에는 써먹지를 못하겠군요. 10,000원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대손상각비라고, 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월 25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겠다? 대변 쪽으로 매출채권 못 받게 됐어요. 3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이러한 걸 대비해 갖고 충당금 만들어 놨는데 그 충당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써먹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라고 해서 20,000원 이렇게 잡았겠죠.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4월 25일자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12월 31일 날 매출채권 80만 원,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출채권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자, 2%, 매출채권의 잔액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셔서 8, 2, 16 해가지고 보통 1%면 공 2개 떼는 거잖아요. 8,000원. 근데 이는 2%니까 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손충당금 여기다가 16,000원, 16,000원 여기다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금액 빼갖고 보시면요. 요 26,000원이잖아, 합계가. 여기가 지금 다다닥 딱딱 해서 차변의 합이 26,000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쪽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금액이, 자, 16,000원 해서 16,000원 보충을 하셔야 되잖아요. 다 써먹어서 하나도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16,000원 1번 하시면 틀려요. 이 문제는. 왜 그렇다? 여기 4월 25일 날짜에 대손상각비 2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요번에는 얼마를? 36,000원. 자, 요걸 넣으셔야 됩니다. 요것까지 합쳐서 대손상각비, 여기서 물어본 거는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4월 25일 날 여기 3만 원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10,000원은 충당금에서 써먹고 나머지 20,000원은 더 이상 써먹을 충당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손상각비라고 했던 20,000원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자, 분기를 또 하나 더 하셔야 되죠. 분기를 이쪽에다 조금 해볼게요. 2021년도 12월 31일자에 자, 금방처럼 저 16,000원 설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16,000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대손 총당금 16,000원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던 이 16,000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6,000원 하고 여기 있던 2만원 합쳐서 답은 36,000원이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 상각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요번에 시험이 제가 볼 때 쉬운 것도 있지만은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도 있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7번. 다음은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도 결산 후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취득일이 보시다시피 2020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21년도 결산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지나간 숫자가 보시면 1번 그리고 2번 해서 지금은 2년차가 되겠습니다. 2년차. 자, 정률법으로 계산하라고 그랬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첫 번째 1차년도부터 계산을 하셔야지 정률법은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년도는 어떻게 계산했겠다. 자, 처음 구입했던 1,000만 원에다가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1차년도는 없어요. 그로 바로 곱하기 0.4 하셔가지고 40% 하시면은 400만큼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만큼이 누계액이 될 거고요. 자, 2차 계산하실 때 2차가 조금 더 시기 길어지다 보니 여기다가 써볼게요. 2차는 1,000만 원에서 처음에 구입하셨던 1,000만 원에서 금방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은 그걸 빼가지고 그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자, 몇 퍼를 다시금 0.4를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즉 600만 원이죠. 빼보시면은 6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4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 4, 24 해갖고 240만 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가상각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그간의 감상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은 그게 장부 금액이 되다 보니 1,000만 원에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금방 했던 1차년도 400하고 여기 240하고 더해서 640만큼을 빼시면은 그게 바로 장부 금액이 되겠고 그 금액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로 1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 하나 적고 갈까요? 자, 매출액에서 자, 뭘 빼시면 매출 원가를 빼시면 나오는 애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매출 총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가 순 매출액이 되겠어요. 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 단기 매출액 60만 원 이건 총 매출액이지요. 그 가운데서 매출하고 관련되는 거 뺄 게 없어요. 매출 뭐 애누리라든가 매출하고 관련된 환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60만 원이 순 매출액이 되겠는데 이 매출 총 이익은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매출액의 20% 6이 12 해서 매출 총 이익 금액이 얼마냐? 즉 12만 원이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얼마? 48만 원이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자, 여기 부분이 바로 1차 식이 되겠고요. 자, 2차는 매출 그러면 원가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단기 자, 순 매입액을 더해서 누구를 기말을 딱하니 빼시면 되는 거죠. 자, 고로 우리 지금 현재 매출 원가가 48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고 기초가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단기 일단 순 매입액 이거는 몰라요. 물음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기말이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48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니까 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더하기 해서 이렇게 될 텐데 이 물음표 금액이 얼마인지 답이 나오죠. 자, 물음표 금액은 얼마다?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뭐다?
단기 순매입액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뭘 구하셔야 됩니까? 총매입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매입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3만 원에다가 누구와 누구를 더해줘야지?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 즉 3만 원을 더 여기다가 보태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3만 원을 보태야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가 바로 총 매입액이기 때문에 답은 46만 원, 2번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다. 자, 조금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보고 가시면은 2번 이렇게 돼 있죠. 자, 9번 항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일 때 아래의 결산정리사항 반영 후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일단 이 결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에서 요거 손익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누락시켰다는 건데, 이 손익의 정리 부분에서요, 차변에 자, 선급, 미수, 얘네들은 자산이지요. 선수, 미지급, 요 부분은 부채이지요. 그래서 선급과 선수, 부채, 자, 요 부분을 누락시켰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선급과 미수를 누락시켰을 때는 뭐 해주시면 되고요?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선수와 자, 미지급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얘네들은 빼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여기 있던 4월 1일자는 분계가 어떻게 됐겠다? 4월 1일자 분계는 보시다시피 임대료 8만 원을 수령했는데 부채로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원래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채로 했기 때문에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잡았단 얘기예요. 8만 원을. 그렇게 하고 뭐 보통예금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있던 선수 수익을 빼시고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자, 얼마다 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 임대료가 얼마냐? 지금 계산해 보니까 8만 원이네요. 자, 8만 원이 1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그 장소 때문에 8만 원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곱하기 자, 몇 개월? 자, 4월부터 시작해갖고 4월 5, 6, 7, 8 해서 이번 연도가 결과적으로 아니죠. 9도 쓰고 지금 한참 써야 되죠. 10도 쓰고 11, 12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9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9개월을 딱하니 곱해 주시면은 그 금액이 이번 연도 뭐가 된다? 결국은 임대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계산해 봅시다. 8만 원을 계산기를 조금 써가지고 8만 원 자 나누기 12달 곱하기 9개월 해보니까 59,999.999 나와요. 결국은 6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 지금 6만 원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6만 원. 자, 이쪽도 6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자, 보험료 3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월 1일자에 자, 보험료라고 잡았어요. 3만 원을.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이렇게 썼겠죠.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 쪽에 보험료 빼주시고 차변 쪽에는 선급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선급비용. 자꾸 오타가 나와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계산해 볼까요? 자, 3만 원 나누기 12달 하시면 월 금액이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급이죠. 선급은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분이 되겠어요. 8개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자, 나눠 봅시다. 3만 원 나누기 12달 곱하기 8개월 해보시면은 2만 원. 이 부분이 바로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만 이렇게 쓸게요. 자, 결론 나왔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자, 이 부분에다가 자, 보통의 경우는 요 선급이나 미수가 나오면은 뭐 해준다? 자, 더해준다 그랬어요. 더해준다.
해서 더해줘야 되는 금액을 자 보시면은 요 금액은 더해주셔야 돼. 2만원. 그래서 20만원에다가 2만원 더해주셔야 되겠고요. 더하기 쓸게요. 자, 이거 더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요쪽 대변 쪽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건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의 경우는 오히려 차변 쪽에 6만원이 왔으니까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변 쪽에 있었으면은 부채는 빼주셔야 되는데 고로 6만원, 2만원 다 더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8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만원, 2만원 다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맞는 차 한번 볼게요. 답은 4번이다. 오케이. 4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 6만원, 선급 비용 2만원 해갖고 결국 선수 수익이 대변 쪽에 있었으면 부채라서 빼야 되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반대로 됐어요. 더해주셔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계정 과목 중에서 영업손익 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누구다?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온 문제입니다.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나오는 거가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여기서 판관비,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판관비를 딱하니 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장사에서 번 돈. 그 다음에 더해주는 게 영업의 수익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은 자, 당기순이익으로 바로 갈게요. 그랬다고 했을 때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당연히 누구다?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업손익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고로 이자 비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해서 용역의 공급 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자, 근로의 제공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우리 월급 받으실 때 부가가치세 10% 들어가 있지 않죠. 재화의 수입 여기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금전의 대여나 용역의 자가 공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바로 공급 시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할부 판매였습니다. 그럼 인도 기준입니다. 돈을 받든 안 받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 할부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후에 대금을 몇 번 나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지도 않은 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상 증여의 경우는 재화를 증여했을 때가 공급 시기다. 장부에다 기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은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한 때죠. 폐업한 때. 밑에 정답이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업하는 때 공급 시기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된 때가 아니에요.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무인 자판기 있죠. 무인 판매기에서 자판기에서는 현금을 현금을 꺼냈을 때가 공급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다.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1년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 자, 이때 보시면요. 국고 보조금하고 밑에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요건데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표를 잡지를 않아요. 그러면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 부분 100만원에 대한 것만 부가가치세 과표로 잡습니다.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4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항공의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확정신고에 납부할 세액 계산하시면 얼마냐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그게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금액 있죠. 요 자리 공급 대가가 지금 3억 3천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까지 부가세까지 합쳐진 거니까요. 3천만 원이 바로 부가세가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이게 바로 매출세액이 되겠고요. 자, 이 세금이 매출세액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매입세액 2천만 원 중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은 그게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500은 불공이죠. 공제를 못 받겠죠. 접대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결국은 600만 원을 공제를 못 받네요. 그러면 1,400만큼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납부할 세액은 결과적으로 자 1,600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 답은 2번이 되겠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영수증 발행하시면 되겠고요. 2번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수가 없죠. 자, 물을 건너 가지고 미국에다 수출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 건데 그랬을 때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뭐뭐 회사가 자, 우리나라까지 와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수출은 이런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요. 3번 세금 계산서에는 반드시 작성 연월일이죠. 공급 연월일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